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확률과 통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확률과 통계를 선택 과목으로 돌리는 친구들도 많고, 또 기존의 선생님과 수원수투를 하다가 확률과 통계마저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된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특히 QE를 통해서 조교들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냐면, 확통을 선택하고 확통 공부를 하는 중 이러한 감정들을 꽤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우리를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선생님은 개념 에센스를 들으라고 해라 라고 조교들에게 이야기를 해놔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지금이 그 어떤 시기든 상관없이 확통은 개념 에센스 한 것만 제대로 하면 찝찝함, 불확실성, 의심 다 없어진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키워드가 확통 선택자들의 마음속에 분명 존재할 수 있어요. 확통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이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확통이라는 과목의 특이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만든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확통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공부한 개념으로 아주 정확하게 풀려요. 근데 이 확통을 개념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 감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고 답을 냈는데도 찝찝해. 그게 어떤 감정인지 알죠? 확통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풀이를 내가 수능장에서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풀이가 이와 유사한 문항들에게 일관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풀이인가? 내가 과연 확통 8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의심까지 이 세 가지 감정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적을 공부하다가 확통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확통을 선생님의 커리 중 어떤 것을 시작으로 공부하면 되겠냐라는 질문들을 다 통틀어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확률과 통계라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세 가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QA에 정말 많이 보는데 최근에 수강평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를 설마 진짜 확통마저도 개념으로 뚫어줄까? 일관된 풀이로 이 세 가지 감정을 시원하게,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리고 내가 또 이걸 수능장에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진짜 바꿔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념 에센스를 했는데, 역시 첫 단원부터, 경우의 수부터 선생님이 세지 마라는 출제 의도로 만들어진 단원이 경우의 수고, 세지 않는 사람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게 경우의 수라고 첫 단원부터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문제풀이가 달라진다 바로 라는 수강평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적과 확통 중에 정말로 상대적으로 미적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인정하다시피 미적과 확통을 놓고 봤을 때 양이 압도적으로 미적이 더 많고 압도적으로 더 어려운 거,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야. 훨씬 더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게 전부였어요. 근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수험생들에게 덜 준 건 아니야. 사실은 정말 작년보다 미적이 더 어려워지고 미적에서 미적 선택자들이 표점에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적에 더 많은 신경을 쓴 거고, 연구실의 조교들과 선생님의 시간과 체력을 더 갈아 넣었을 뿐이지 확통 선택자들에게 무언가를 덜 준 건 아니었어요. 뒤에 아마 우리 조교들이 PPT의 확통 커리큘럼에 무엇을 주고 있었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컨텐츠를 확통에다가도 쏟아부었어요. 근데 미적 선택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니까 더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에게 정말로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할까, 쉽게 가르칠까, 수능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로 느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내가 이걸 설명해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념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컨택트, 그리고 준스팟, 스팟 넘버 9, 울트라, 캡션, 그랜드 파이널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확통이 제외된 컨텐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찝찝함, 불확실성, 의심이라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 속 시원해.
나는 확신할 수 있어. 이 풀이로 일관되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그래서 그게 나한테 내 풀이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나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수험생들에게 확통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캐스트를 확률과 통계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어떤 문항들을 사실은 평가원이 출제하고 있는지, 그 문항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문항 분석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어프로치가 어떤 것이 참인 건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났던 가장 직전 6평의 30번 문항인데, 이 문항의 부등식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 부등식 안에 핵심적인 함수값 하나가 잡혀요. 부등식은 액세서리야. 이 부등식은 펼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받아들이고 대칭성이나 여러 번 반복되는 어떤 값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그 다음 이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은 바로 우리가 배운 개념이라는 거지. 세지 말라고 만든 단원이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를 너무 많이 나눠서 세고 있다면 그것은 출제 의도나 개념을 놓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통에 대한 해설 강의 한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악명 높은 문항들이 있어. 너무 케이스가 많았던 그런 문항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평가원은 케이스를 4개 이상 우리에게 준 적이 거의 없어. 정말 케이스가 많다고 느껴지는 것들 잘 살펴보면 대칭성이 있어서 케이스가 6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3개라던가. 또는 너무 케이스가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했던가. 전혀 케이스가 많고 세는 것이 너무 많았던 문제를 나는 6평 수능에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웠거나 케이스가 많았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 속에서 개념을 놓쳤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그렇게 세워서는 수능장에서 이 문제를 100분 안에 푼다 또는 풀어서 맞춘다라는 확신까지 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풀어서 맞췄다라는 확신까지 하려면 제대로 공부해야 되고 경우의 수 확률,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를 이용해서 마지막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으려면 맨 처음 경우의 수부터 가르쳐야겠는데 그냥 경우의 수를 방대하게 출제하면 다 세고 있을 거니까 세지 않게끔 하기 위해 우리가 여기까지만 개념적으로 가르쳐 줄게. 그래서 순열과 조합, 순열의 활용, 조합의 활용까지 그 중복조합까지만 제대로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출제할게 라고 약속대련이에요. 약속대련이에요. 이 수능이라는 건 다 약속된 개념으로 출제해 준다는 거지. 그걸 실제로 문항 분석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확통은 세는 거야 결국.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수능장에선 당할 수 있다고. 확통 8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수원수투의 풀 시간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결국 확통 선택자들이 원하는 100점, 1등급 안정적인 96점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몇 가지만 문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6평 30번 문제예요. 부등식을 관찰해서 핵심이 되는 함수값 하나를 잡아내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 그래서 매우 유사하게 우리가 저 가하 조건을 풀어 헤쳐서 이러한 다양한 부등식이 나오는 문제를 제작을 했었고 유사 문항을 또 우리 조교들이 넣어줬네요. 제작을 했고 이 부등식 속에 가장 중요한 함수값이 바로 F3이니까 F3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렇게 계산해서 끝 하는 문제야. 근본적인 논리는 직접 출제 범위의 논리는 중복조합이에요.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케이스가 많았던 문제는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확통마저 개념이다 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야 풀이가 바뀌고 그래야 확신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100점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 지금 100점이 나왔는데 또 100점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확통은 진짜 약속된 개념만으로 명확하게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들만 출제가 돼. 그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올해 30번 유사 문항이고 실제 올해 6평 30번의 해설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러한 가하 조건에 대한 풀이를 보면 여기서 F2가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가하 조건은 액세서리지. 단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크다 이건 조합이고 같다가 포함되면 중복조합이라 개념의 논리 가장 중요한 직접 출제 부분의 중복조합을 사용할 거야. 단 가하 조건에 포장지를 씌워놓은 거지. 이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포장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평 30번이 이렇게 출제됐던 거예요. 사실은 케이스가 하나 둘 셋 세 케이스의 중복조합만 쓰면 되는 거라고. 또는
작수 27번이에요. 작수 27번. 통계적 추정의 표본 평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출제한 문제야. 근데 이 작수 27번이 지금 현장 천우신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온라인 천우신조에 들어가 있는 동일한 문항이에요. 아마 조교들이 이 PPT를 빠르게 만들면서 이 문항의 데이터베이스에 현장 천우신조를 따온 것 같은데 작년 온라인 천우신조에 있었어.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었던, 즉 왜냐하면 작년 작수 27번이 오답률 1위 문항이에요. 확통 중에서. 2위가 30번이었어. 얘가 정답률이 가장 낮게 나온 문항이야. 그래서 27번에서 당황했다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온라인 수강평에도 그리고 우리 이 현장 친구들 문자에도 27번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천우신조, 여기서 표본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을 묻는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이건 신용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올 거다. 그래서 되게 강조해서 해설하면서 이 파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냈죠.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들이 1분 컷 했다. 지금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왜 27번이 오답률 1위지? 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문항이에요. 이렇게 적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확통마저도 각 단원의 약속한 개념의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얘가 이번에는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평가원이 출제했던 문항들의 역사를 보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확통 같은 경우 매년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적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확통은 정말로 적중시키기도 쉬워. 그래서 이렇게 27번 문제 이렇게 돼 있고요. 풀이였고, 지금 이건 선생님 얼굴이 너무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이 풀이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악명 높은 문제예요. 이게 장육 30번이야. 이걸 선생님이 지금 개념 에센스 2단원 파이널 5번 마지막 문제로 집어넣고 풀어주는 건데, 장육 30번은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위아래가 대칭성을 띠고 있어서 위쪽 케이스를 계산해서 2배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그 위쪽 케이스도 같지 않다라는 조건을 같다라는 여사건 조건으로 바꿔서 여사건을 계산해서 빼는 건데, 그 위에 있는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경우 또는 중복조합, 이거 핵심이겠죠. 중복조합을 이용한 EH4 5가지,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3가지 하면 나머지는 그냥 규칙에 따라 한 가지 감소함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3가지만 케이스를 분류해서 한 가지, 5가지, 3가지, 이게 어렵겠어요? 요 정도를 계산해서 어디서 2배 해서 어디서 빼준다? OH5라는 전사건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OH5라는 중복조합과 각각의 케이스 중에 얘마저도 중복조합으로 가는 거니까 한 가지, 5가지, 3가지 요것만 계산해서 빼주면 끝나는 문제가 장육 30번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장육 30번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를 읽고 한 템포 빠져서 문제를 분석하고, 아, 대칭성이네, 아, 여사건이네, 아, 여기서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나눠서 다 세라는 문제가 절대 출제될 수 없어라는 문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생님이 개념으로 출제한다 했어라고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문제는 평가 문제니까 나는 풀 수 있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요 3가지면 충분히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이 6평이 나오고 나서 이슈가 됐었어. 이거 케이스도 많고 이제는 이렇게 케이스가 많은 문항들도 이겨내야 돼 라는 이슈가 있었어. 이 입시판에 말이야. 근데 무슨 케이스가 많아? 대칭성을 읽어내면 케이스 많지 않아. 뭘 세야 되지?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6평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에 사설 문항에 케이스 쫙 나오는 것 여러 개 막 세는 문항들이 막 넘쳐나. 그러면 수험생들은 사설 문항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극복 방법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풀지. 근데 그 사설 문제 30번들이 케이스를 나누고 3개 하는 문제로 쌩 난리가 나. 왜? 6평 30번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럼 그 피해를 오롯이 누가 받냐면 수험생들이 받는 거죠. 그게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항상. 그래서 장육 30번을 가지고 되게 많이 떠들었어. 이거 케이스 엄청나게 나누고 엄청나게 세는 문제 아니야. 수능에 그렇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걸러. 그 문제에 시간을 쏟는 그 문제 하나를 케이스 나누고 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 도대체. 그거 푸는 시간에 수원수도 공부해 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계속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명 높았던 문제, 개념 에센스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문항들을 선생님이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푸는지 반드시 배워야 돼. 그래서 개념으로 출제하기로 한 그 약속 대련마저도 여러분들이 풀어내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다 방법이 없는 거죠. 개념으로 제대로 하시면 된다. 이게 너무너무 확통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이게 지금 개념 에센스 안에 2단원의 파이널 5번 문제로 들어있어요. 들어가시면 강의명에 2단원의 파이널 5번이라는 강의명 자체에 파이널 5번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근데 이걸 들어보면 아, 이건 내가 풀만 하겠다. 아, 문제를 읽으면 이런 대칭성, 이건 찾아낼 수 있겠다. 케이스를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어라는 확신, 믿음이 아, 이렇게 셀 것 같으면 수능이 아니지 라는 믿음이 대칭성을 보게 하는 눈이 돼준다고. 야, 케이스 막 나눠서 덤벼야 돼 하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 여사건에서 이 말들이 전혀 안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케이스를 많이 줄 수는 없어. 결국은 아주 깔끔하게 풀리게 해줄 거야 라는 개념으로 출제하기로 약속해놨어. 세라고 만들어진 단원이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읽으면 올바른 풀이가 오히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출제 의도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올바른 이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고, 그래서 확통을 강의한 그동안의 선생님의 역사를 아마 조교님들이 쭉 같이 막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막 PPT를 만들어서 선생님도 이 PPT에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PPT 펼치면서 하고 받아들이듯이 나도 이거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본질, 그게 개념 에센스다. 근데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다르지 않다. 전부 같은 수능이잖아. 어떤 교과목이든 똑같은 개념의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일관되게 문제를 풀게끔 해주는 게 바로 개념 에센스다. 그래서 개념 에센스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오르세 연구소에서 확통 질문 엄청 많이 해요, 요즘. 저런 감정들을 호소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따라갈지 되게 많이 물어봐. 개념 에센스 하시면 돼. 개념 에센스 한 것만 제대로 하면, 9편까지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 선생님 약속해.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문제가 풀릴 거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케이스를 나누게끔 한 사설 문제는 안 먹힐 수 있겠지. 그럼 그 문제의 문제야. 그런 문제는 평가원에서 내기로 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건 그냥 경우의 수의 개념을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세워서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근데 요즘 그렇게까지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거란 믿음으로 개념 에센스 한번 해보시면 모든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떤 불빛, 그래서 확통에 대해서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개념 에센스로 시즌 1에 가르쳤고 기출은 확통 기출 50선에 들어있고 그리고 기출과 엔제와 개념을 묶어서 한 방에 가르치는 컨택트가 무료 강의로 열려있고 이 컨택트는 오르세 학원의 최상위 확통 선택 최상위반을 놓고 강의했던 현 강의예요. 근데 그때 강의가 너무 좋은데 그 해에는 컨택트를 개강하지 않았던 해야. 근데 이 강의를 줘야지 되겠어. 이 안에서 수능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무료 강의로 열어버린 거야. 그 첫 해에. 근데 이게 한번 무료 강의로 열리면은 다시는 계속 무료 강의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택트를 그대로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컨택트가 무료 강의로 열려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문항들, 선생님의 강의가 무료 느낌이라 무료 강의인 게 아니야. 정말 좋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 안에서 수능 다 나와.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엔제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 이것도 지금 우리가 확통 제작 중이에요. 마무리 단계에 있고 확통을 가장 늦게 만들었는데 확통은 볼륨이 적어. 그래서 조금 늦게 개강해. 그래서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실전 모의에는 하프 모의와 풀 모의, 그 어떤 준키러 스파 스팜 넘버 9 그리고 천우신조 풀 모의 그 어디에도 확통을 제외하지 않았어요. 확통을 제외할 수 없는 이유는 선생님이 긴 시간, 강의하는 시간 동안 진짜 확통 강의를 많이 했어. 이 확통 강의를 되게 많이 했다는 선생님의 역사를 뒤에다가 이렇게 보여줬던데 그거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 시점 수험생들의 선택. 지금 확통 교재들이 막 품절 임박이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만들까 말까 되게 고민 중이야. 왜냐면 울트라 캡숑 그랜드 파이널이 나가니까 요 교재를 또 만들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수원수들 한 친구들이 확통을 선택한다면 확통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구나. 맛보기만 아마 봐도 OT만 봐도 이해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확통마저 정답이 실장님 같은데 새소식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실장님이 선생님과 손발을 맞춘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해설들을, 풀이들을 분석하시면서 매우 많이 놀라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확통이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세소식에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마저 정답은 뭐 미적은 고트인데 뭐 쌍시읒 뭐 이렇게 고트인데 확통은 어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한대요. 근데 그렇게 대답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확통마저 정답은 오르세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컨텐츠와 그리고 수능의 결이 매우 유사하게 그게 매우 유사하려면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한 풀이로 분석을 해야 유사한 문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선생님은 정답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세 가지 감정 중 첫 번째 찝찝함. 그것은 시원함으로 바뀔 거고 불확실성은 확신으로 바뀌어야 되고 약간 유치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이렇게 또 풀 수 있을까? 나 이렇게 하면 확통은 8개 다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겁니다. 개념 에센스에서 출발하시고 개념 에센스를 듣고 확 바뀌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면 거기서 끝이어도 되고 난 여기까지 했는데 조금 더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럼 어떤 컨텐츠를 볼까요? 라는 거 조교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오르세 상담소의 많은 부분이 요즘 확통에 대한 고민인데 안 하셔도 된다. 개념 에센스 들으시면 돼요. 안 늦었어요. 절대. 9편까지 개념 에센스 한 번만 들으셔라. 9편 문제 다 풀린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